안녕하세요. 오트리오 박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와, 이 투샷 오랜만이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즘 계속 따로따로 시승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워낙 세간에 엄청 핫한 모델이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승도 하고요. 또 혜영 기자는 차박까지 하시는 것으로. 자, 그리고 먼저 아무래도 혜영 기자가 직접 이야기하려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혜영 기자는 지금 다른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저희 채널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차박도 할 건데 차박 영상은 저희 채널 말고 스콘즈에 가서 스콘즈에 가서 보시면 스콘즈도 좀 많이 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레스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지난번 시승 행사 때 한번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품성이 골고루 괜찮고, 그러니까 이 급의,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급의 경쟁 모델이랄 게 딱히 없다. 네. 저는 얘가 약간 틈새 시장 공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혜영 기자가 생각에는 투싼보다는 윗급? 투싼하고 산타페 중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네. 급이라는 게 네. 사실 우리는 지금 뭐 크기 같은 걸로 해서 네. 크기가 커지면 점점 파워트레인도 세지고 약간 그렇게 딱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말하는 틈새라는 거는 공간은 필요한데 파워트레인은 조금 적어도 괜찮다. 이건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승차감 부분 같은 것도 오히려 이 작은 차로 가면은 차가 좀 가볍게 움직인다던가 통통 튀기는 부분이 있게끔 세팅을 하잖아요. 좀 가볍게 움직이게. 근데 오히려 승차감을 좀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트레인과 공간과 승차감 같은 거 조화가 기존에 이제 좀 없던 장르, 그 틈새를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파워트레인은 조금 약하다는 걸 미리 이제 깔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근데 누가 봐도 재원으로 봐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예전 생각하면 이게 지금 170마력에 토크가 20 얼마거든요. 그렇죠. 예전 생각하면 사실 이게 적은 파워가 아닌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파워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 정확한 인플레이션. 네. 지난번 시승 영상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수한 게 한 2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름이 이제 토레스잖아요. 네. 그게 남미의 그 파타고니아 지방의 토레스 델 파이네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남미고 이게 앞에 헤드램프에 주간주행등이 이게 그 북두칠성을 닮았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신 게 남미에는 북두칠성이 안 보인다. 진짜? 왜냐면 남미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에 있는 북두칠성이 보일 리가 없다. 이야, 그런 걸 지적했는. 그러니까 와 진짜 역시 제가 원래 아끼는 분이긴 하지만 대단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야 저도 몰랐던 거. 근데 그거는 사실 틀렸다고 볼 수. 아니 그게 맞아 틀린 건 아닌데 네네네. 근데 재밌는 이야기다 할 수 있고 틀린 부분은 이거였어요. 저는 이게 지붕이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난 이 라인이 이게 수평 라인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얘는 살짝 그렇죠. 살짝 내려오고 이게 위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와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두꺼워 보여서 시각적으로 이게 굉장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 수평보다는 살짝 내려오고 얘도 그냥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근데 사실은 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온 게 실제로 머리 위 공간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는 저거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여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기자는 혹시 뭐 지난번 리뷰한 뒤에 뭐 이야기할 만한 거 없어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거요? 네. 저는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나중에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지적을 할 건데 그 스마트 테일게이트 있잖아요. 네네. 그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생각보다 잘 작동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워 테일게이트가 내려올 때 그때 이상하게 우연이었는지 살짝만 툭 섰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되게 안전하게 잘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안 돼. 왜 그러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왜 그랬지? 그럼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툭 튀니까 이렇게 올라가길래 잘 됐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머리로 밀었는데도 저의 머리를 꺾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사실 토레스는 아무래도 제일 핵심이 디자인이잖아요. 많은 분
공감을 안 하는구나. 아니, 많은 분들이 디자인 포인트가- 토레스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디자인 때문인 거 아닌가? 그쵸. 보통은 디자인하고 가격.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쌍용이니까 가격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 디자인이 아니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인기를 얻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차가 여러 대 써 있을 때보다 여기 펠리시아에다 딱 세워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사실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긴. 깔맞춤을 하고 오신 거네 오늘. 네, 오늘 좀 신경도 썼습니다. 네. 야, 이거는 제대로 국방색인데 얘는 좀 조금 밝으네요. 네. 자, 진짜 제대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례 면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기존의 그 코란도 플랫폼을 그대로 쓰면서 네. 이게 휠 베이스를 똑같이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네네. 그 차체 길이만 더 길어졌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 추세가 이게 차체 길이 대비 휠 베이스를 좀 SUV들도 길게 가져가는 추세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 사실 이게 지금 길이가 4,700mm에 휠 베이스가 2,680mm거든요. 그걸 다 네, 외우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휠베이스 2700에 차체 길이 4700, 요게 산타페 CM하고 DM이 그랬어요. 2700, 4700이 그 당시로서는 중형 SUV의 표준이었거든요. 표준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커졌잖아. 네, 그쵸. 근데 얘가 지금 2700보다 20mm 작은 2680에 4700이니까 거의 예전 산타페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투싼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차체 사이즈가 상당히 큰 사이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보시면 그 XC60 있잖아요. 저 차가 사실은 길이 대비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긴 어떤 표준적인 모델이거든요. 저게 길이가 4710mm예요. 얘보다 길이는 1cm 밖에 안 긴데 휠 베이스는 제가 18cm가 얘보다 더 긴 거야. 그러니까 저 차 같은 경우는 진짜 바퀴를 양끝으로 몰아놓은 그런 느낌이고, 얘는 안쪽으로 조금 몰려있는 느낌이어서 요즘 비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쌍용이 뭐 기존에 있던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정도만 만들어준 것만 하더라도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편을 좀 들어보자면, 네. 요즘 유행하는 추세가 휠베이스가 길어진 게 뭐 승차감 면이나 안정감 면에서 좋은 거는 음. 물론 맞죠. 네네. 그리고 SUV에서 뭐 앞에 오버행이, 앞뒤에 오버행이 짧은 게 탈출각, 진입각에 좋죠. 유리한 네. 건 맞는데, 일단은 뭐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가운데로 무게중심이 좀 모이죠. 네. 그리고 이게 앞에가 길어지면서 크럼블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내 쪽까지 진입하는 게 조금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앞에가 뒤에가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늘어나면서 거기를 꽉꽉 채운 게 아니라 네. 거기가 조금씩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 받아줄 때 좀 더 좋고, 그리고 비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무겁게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엔진도 살짝 배치가 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 모여 있으면서 앞뒤에 빈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오히려 주행이나 승차감 면에서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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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요게 이제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요 뒷시트 앞 공간을 또 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른 차들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2열 시트가 바퀴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렇긴 그런 하죠. 부분은 이제 네. 뒤로 좀 밀리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거기서 오는 승차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 적들도 보이더라고요. 좀 체크를 잠깐 해보니까 2열 승차감 차이가 이제 그렇게 오긴 하겠지만 이 기존 거를 활용해서도 또 장점은 있다. 땀이 막 저 형이 진짜 무서워요. 저도 땀이 막 나. 그러면 이게 밖에 서서 하는 거는 좀 빨리 끝내고, 티난다고 이렇게. 빨리 끝내고 예뻐요. 끝. 헐. 자, 일단 뭐 저희가 디자인은 지난번에 자세히 살펴봤고, 또 일단 뭐 디자인은 예쁘면 끝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못 해봤던 산길 주행 좀 해보고, 네. 또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차 안에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타가지고 좀 그새 익숙하긴 해요. 여기서 보니까 또 좀 색다른 느낌이다. 인테리어 어땠어요? 저는 인테리어 뭐 SUV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라인 잡은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지적을 했던 게 이게 좀 너무 많이 낮은 거 아니냐. 디자이너들은 나름 이렇게 뭐 시도를 해보시는 건 괜찮긴 한데, SUV들은 이게 좀 앞에 약간 높으면 이게 좀 보호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띠를 한번 두른 것 같긴 한데, 저는 네네. 오히려 이게 살짝 이 센터에다 내려가면서 이쪽에 다 시야가 잘 되고, 네네. 이 시야만 해서 좋습니다.
오히려 저기 보닛 위에 쓸데없이 이렇게 장식을 넣어놔서 네. 이 깨끗한 시야를 왜 막아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시야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어차피 본닛이 있어가지고 저게 결국은 시야를 좀만큼은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얘가 시야를 가리는 건 이만큼까지 높이 와도 가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면이 좋긴 한데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덕분에 얘까지 낮아져가지고 얘도 조금 더 올라가면 시야에서 또 보기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는데 어쨌거나 뭐 라인 자체는 굉장히 뭐 멋있게 잘 쓴 것 같아요. 네네, 센터 볼록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괜찮고 여기 감싸는 느낌도 괜찮고 저는 뭐 인테리어 요 부분이 약간 좀 쓸데없다?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딱히 불만 없고. 네, 저는 일단 오히려 시야 확보 잘 되는 걸 더 좋아하고 제가 앉은 키가 높지 않아가지고 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은 키가 만약에 작으면 무조건 시트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트를 올리면 문제가 그 페달 밟을 때 발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발이 네. 이렇게 편하게 펴지려면은 요걸 시트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시야가 낮아지니까 저는 여기가 깔끔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보기도 괜찮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괜찮고 약간 그 터프한 이미지도 살리면서 또 도심형에도 나름 적합하게끔 네네. 깔끔하게 디자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토레스는 확실히 내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디자인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 잘 나왔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중성을 되게 잘 맞춘 특징이 딱히 없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특별히 뭔가 되게 물론 예쁜 포인트가 있긴 한데 되게 거슬리거나 아 이거 뭐야 라는 거 없이 그냥 대중적인 걸 좀 많이 맞춘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이렇게 지금 약간 그건 있어요. 지금 이 대시보드로 요 안에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요 안에 정보들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 지금 다 디스플레이를 넣으면서 좀 그런 건 괜찮고 그리고 옛날엔 다 버튼이 좀 많아서 좀 사실 모 브랜드도 그렇고 이 얘기해도 되나? 쉐보레도 그렇고 이 사실 쌍용도 맞아, 그렇고 맞아, 예. 이 옛날 디자인이 계속 있었어요. 거의 90년대나 2000년대 맞아. 초반 같은 그 버튼 잔뜩 변하지 있고 않는, 예. 맞아, 그런 게 양쪽으로 막 있었는데. 퉁퉁 막 이만하게 있고 여기 버튼 쫙 있고 이제 그게 진짜 많이 항상- 변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요즘 느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간 거는 좋은데 네.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UI가 네. 지금 다 터치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은 거에 비해서 UI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큼직큼직하게 넣고 다 터치로 했으면 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아직은 쌍용이 거기까지 못 가지 않았나. 그렇지. 이제 예.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점점 나아질 수 있는 나아지겠죠. 부분이니까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되어 있으니까 네. 소프트웨어를 채우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여기도 이제 메뉴들이 기본 메뉴들은 밖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또 쓰기도 편하게 돼 있고 여기도 온도랑 바람 세기랑 뭐 시트 이런 걸 조절하는 메뉴들이 다 나와 있어서 네. 되게 쓰기 편한 것 같은데 히팅 시트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여기서 아예 그냥 시트가 히트랑 통풍이랑 두 개가 버튼이 같이 있어서 네, 한번 눌러 들어가야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꼭 누르고 들어가야 돼서 네. 이게 모니터를 해놓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뭔가 좀 뎁스를 막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다 깔려 있어서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쉽다고 말한 게 첫 번째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내비게이션하고 그다음에 뭐 음악 같은 거하고 공조 장치가 단데 공조 장치는 여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통은 대부분의 차들이 수입차도 그렇고 현대기아는 특히 잘하는 게 차량 설정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운전 보조 장치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차에 있는 운전 보조 장치를 사용을 할 때 이 큰 걸로 보면서 이해를 하고 설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무슨 기능인지 보통 그림으로 같이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이게 아쉬운 게 이 차량 설정 중에서도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차체에 뭔가 다른 기능을 설정을 할 때는 계기판입니다. 되게 올드하죠. 그리고 이거 화면 바꾸는 거 아세요? 몰라요? 못 찾으셨죠? 네. 저도 나중에 찾았어요. 이것도 바뀌어? 네, 버튼이 여기 더 있어요. 오, 근데 야. 이게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이브 모드랑 이런 것도 여기 들어있구나.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좋다. 버튼이 여기 더 있다고 했는데 위에 오토홀드랑 뭐 4륜구동 락이랑 드라이브 모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되게 할 수 있는 거 많다고 했는데 어디 갔지? 이거였습니다.
여기 되게 기능이 많아요. 심지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끄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저속으로 경사로 저속 주행 HDC 도 되잖아요. 있고. 보통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보통 이쪽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근데 화면에도 없어요. 이게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도 좀 아쉽네. 빨리 바뀌는 것도 아쉬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밑에 뭐 점점이라던가 그렇지. 다른 화면이 있다는 표시가 있어요. 맞아. 근데 얘는 그 표시가 그게 없어요. 없구나. 화면이 그러니까, 두 개가 다음 뎁스가 있다는 걸 다른 안 화면이 났구나. 있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야, 시승을- 오랜만에 혜영 기자 운전하는 차를 탑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뒤에도 지금 손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근데 뭐 어차피 차는 지금 토레스고,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산길 주행에서는 또 어떤 느낌일지. 안 그래도 와인딩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애초에 와인딩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차로 무슨 와인딩? 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또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아니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일단은 차이가 노멀하고 스포츠 모드가 있죠. 윈터는 어차피 뭐 윈터니까. 그래서 SUV 치고는 사실 모드가 빈약하죠. 노멀, 스포츠, 윈터,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가 있고 사륜구동이 락이 락이 되고. 있고. 네, 네. 네. 사륜구동 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오프로드 차에 있는 사륜구동 락이랑 저속 경사로 저속 주행 이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고 노멀일 때는 네, 조금 초반에 이제 액셀러레이터 페달 밟을 때 한 초반 정도 한 20% 30%까지는 약간 좀 반응이 느리긴 하고 가속할 때 변속도 한 박자 느리고 이게 RPM이 치솟은 다음에 가속이 되는 것도 조금 늦죠. 그리고 치솟는 시간도 좀 텀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시승하면서도 저는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매끈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아까 혜영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좀 그 두루두루 사람들은 두루두루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세팅한 네. 거가 승차감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혜영 기자는 어때요? 승차감 부분은? 저도 승차감이 이게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금 휠 타이어가 큰 게 좀 끼워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출렁거리거나 하중이동이 많은 그러니까 하중이동을 해주면서 뭔가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이 상태를 다 맞춰야 되고 특히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는 좀 미리 많이 서주죠. 왜냐면 이게 좀 단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보통 이제 이 정도 휠베이스를 가진 차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우리 약간 좀 출렁출렁하다고 표현을 할 때도 네. 있잖아요. 이제 큰 차들이 그리고 이제 무게 때문에 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충격하고 그러니까 충격에 의한 급격한 변화와 기존에 차가 가던 그 무게감하고 딱 충돌을 하게 되면 그게 되게 충격으로 세게 오니까 보통은 그런 차들일수록 또 더 편안하게 출렁출렁하게 해서 그 관성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충격이 전달되게끔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차까지는 아니고 이 땅에서 들어오는 거친 느낌을 잡아주려고 애는 썼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승차감이 크게 불편하거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럼 달려보면 지금은 일단 노멀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노멀을 지금 악셀러레이터 페달 끝까지 밟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해도 가속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지금 끝까지 밟고 지금 한 박자 있다가 지금 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우웅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RPM 치솟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변속이 한 단 내려갔다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할 때 이 RPM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RPM이 치솟는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이게 사실 변속이 좀 늦는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게 치솟고 있어도 빠르게 가속하진 않는다. 특히 지금 약간 언덕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고 특히나 3명이 타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 그렇죠. 지금 또 3명이 타고 있죠. 네. 야, 우리가 이거 쌍용한테 좀 민폐인데. 아니 세 명이 어차피 타서. 뭐 이 차는 그 뒤에 타신 분은 가볍습니다. 여자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근데 가속이 된 느낌은 아닌데 오히려 네. 테스트가 잘 되네요. 뭐 가족들 그죠, 타실 그죠. 경우들이 네네. 많으니까 뭐 3명 정도는 탄다고 네. 보면 네. 지금 이게 차선 유지 보조,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랑 그다음에 차선 중앙 유지랑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와인딩을 내가 작정하고 하려고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혼자 움직이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특히 속도가 네. 높아졌을 때는. 근데 그거를 끄는 게 아까 제가 운전자 설정이 계기판에서 이 목차 버튼으로 들어가서 계기판에 보이는 설정으로 가서 거기에 다시 운전자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 설정 들어가서 또 다시 또 들어가서 거기 다시 또 클릭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끄고 네. 켜고를.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달리기 전에 그걸 끄고 싶은데 여기 버튼 하나로 끌 수 없어요. 그걸로 안 네, 꺼진다고? 이거는 최소한 유지 보조 시스템이 핸들만 네, 끄지는구나. 중앙 유지 아니면
그냥 유지 보조. 둘 중에 하나는 유지가 돼요. 완전히 다 지금 끄고 싶으면 저 메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확실히 롤이 그렇게 크진 네. 않다. 예, 이게 하중 이동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네. 하중 이동이 많지 않고 이게 그래도 지금 휠 타이어가 20인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접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승차감 면에서도 보면 노면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네.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차를 그래도 나름 타이트하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와인딩에 들어와 보니까 롤이 확실히 크질 않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중 이동이 많은 차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앞뒤가 긴데 네. 엔진도 뒤로 와 있고 뒤에 트렁크 길이만 늘어나서 앞뒤가 그 빈 게 허당으로 무게는 가벼운데 네. 앞뒤가 길어요. 앞뒤가 무게가 가볍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장점이 가운데 일단 모여 있으니까 코너를 돌 때 확실히 유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보면은 사실 이게 스파크 탈 때랑 약간 비슷한데 아무리 가속을 해도 네. 네, 이게 한계까지 가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심하고 탈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지금 한 50% 밟았거든요. 잘 서죠? 네. 이게 초반에가 약간 힘이 없어요. 대신 밟는 만큼 더 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밟으면 또 더 잘 서요. 그래서 네. 이게 초반에 그 브레이크 능력이 모여있지 않다고 해서 요거를 좀 잘 안 약하다고 선다고 할 하실 수도 수 없지. 있는데 아니에요. 쭉 밟으면 밟는 그렇죠. 만큼 더 섭니다. 네, 네. 대신에 초반에 힘이 약해요. 근데 이게 현대기아나 이제 보통 타시는 것들이랑 약간 다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그거 모드였죠. 스포츠로. 네. 네. 좀 전에 노말이었고. 네. 스포츠로 하면 이 RPM 치솟는 게 조금 더 빨라지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PM이 치솟아도 가속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은 뭐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더더욱 가속이 빠르게 되진 않아서 그러니까 초반에 한 60 정도 했을 때 그 시속 한 60 이하나 60 정도일 때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그래도 속도가 좀 RPM이 바로 올라가면서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한 8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속을 해도 이미 이제 힘을 쓴 만큼 썼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스포츠랑 노말이랑 큰 차이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달리는 차가 아니어가지고 달리는 용도로서는 스포츠 모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이제 속도를 더 빠르게. 중저속에서는 그래도 응답성 자체가 네네. 한 템포 더 빨라지니까. 네. 근데 의외로 코너를 돌 때는 얘가 휠베이스가 짧고 앞뒤가 가벼운 데다가 접지가 괜찮아서 휠 타이어가 크니까요. 그래서 네. 의외로 네. 코너를 돌 땐 또 괜찮다. 헤드성이 좀 좋은 네. 편이구나.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앞쪽 오버행이 길기 때문에 네. 코너를 이렇게 핸들을 감으면 앞머리가 휙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예, 그쵸. 근데 그건 눈으로 드는 거고 그렇죠. 차가 네. 엉덩이로는 그렇게 안 돌죠. 제가 봤을 땐 약간 덜 돕니다. 차가 속도가 많이 나지 않아서 스파크 같은 경우도 풀악셀을 해도 무섭지가 않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차가 이게 휠베이스가 좀 상대적으로 좀 짧고 해가지고 네. 이게 산길에서 좀 거동이 좀 괜찮은데요? 불안하지 않을까 네. 그런 염려를 살짝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것도 없고 이게 맞아요. 원래 산길에서 만약에 피칭이 심한 차면 그렇지.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피칭이 맞아요. 발생하면서 당연히 타이어가 접지가 달라지잖아요, 다. 이제 그러면서 거동이 불안해지는데 그런 네. 것도 없고. 나름 하체 세팅을 잘 했네요.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하체에 비해서 힘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하체인데 힘을 그렇게까지 안 넣어놓기는 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고 그걸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 차의 힘에 비해서 승차감이 그만큼 괜찮다는 얘기가 되죠. 네. 같이 타실 때 불편한 거 없는 것 같고 뒤에도 괜찮았죠? 뒤에 타신 분? 저는 딱 다 같이 그러니까 모두가 편안하게 잘 타기에 괜찮지 않은가. 이제 확실히 좀 산길을 한번 타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세팅이 잘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타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괜찮은 수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막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조금 그 마감이 아쉽다든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야, 이거 가지고 현대기아랑 같이 경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현대기아랑 뭐 경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할 만하고 또 뭐 취향들이 있으니까 네네. 또 나는 이쪽 취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 쌍용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쵸. 이제는 진짜 탈만한 차, 경쟁에서 고를 만한 차가 나왔다라는 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반가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도 저번에 시승기 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차를 살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과 가격을 보고 산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 사실 디자인은 특히나 빼놓을 수 없는 부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옛날에 구형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자분들이 막 예뻐서 샀는데 생각보다 운전이 너무 어렵고 막 승차감 너무 불편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샀는데 이거 막 도저히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없고 막 안에 너무 불편하고 나는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차는 별로고 막 이게 왜 또 겉에는 괜찮은데 만약 안에 탔을 때 불편한 것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토레스 말씀을 들었을 때 디자인과 가격이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후회하실 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극적으로 불편한 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꼭 무언가 빠지거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가 없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평균 이상은 다 해요 이제. 그럼요. 예. 또 투싼 스포티지도 따지고 보면 아쉬운 점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토레스는 뭐 경쟁력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게 힘이 딸리는데 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사실 다운힐이 더 티가 나는 차인데, 네, 지금 보면은 코너를 돌 때 잘 버티거든요. 네. 확실히 자세도 잘 잡는 편이고, 네. 저는 지금 방지턱 넘는 것도 괜찮죠. 방지턱 넘는 것도 괜찮네. 네. 네. 방지턱도 적당히 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쌍용이 세팅 잘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뒷좌석 승차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뒤에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아까 앞에 넘어가고 뒤에 넘어간 후에 충격이 전달되는 게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뒷좌석을 타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도 보면 네, 괜찮습니다. 네. 조만간 혜연 기자가 토레스 가지고 레이스 뛸 각인데. 이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사실 SUV를 가지고 레이스를 뛰면은 사실 SUV로 짐카나를 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왜냐면 하중이동이 심하니까 네. 그걸 반동을 역으로 네. 이용해가지고 짐카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짐카나 해도 그렇게 반동을 막 역으로 이용해서 막 그럴 만큼은 아닌 느낌? 춤추는 것까지 같은 느낌이 아닌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냥 이거를 가지고 막 내가 스포츠 주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디자인과 가격이 마음에 들면 사십시오. 네. 그러면 후회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와인딩도 내가 좀 빨리 달려도 차가 위험할 정도로 달려주지 않아서, 그러면서 자세는 잘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도도 안 나는데 막 얘가 막 그 하중이동이 많아가지고 자꾸 접지를 잃고 이런 차는 위험하죠. 근데 네. 속도에 비해서 자세 잘 잡고요. 속도 낼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중심이 모여 있어서 뭐 이렇게 안전하게 모두가 함께 타기에는 괜찮지 않은가. 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2열 공간도 사실 뭐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 또 화물 공간도 여유가 있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2열을 접고 앉았을 때 앉아보면 머리 위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사실 투싼이나 스포티지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급에서 공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디자인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토레사로 한번 와보시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와서 특별히 뭔가 막 너무 불편한 것들이 따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토레스로 그냥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될 수 맞아요. 있는 수준은 된다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쌍용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두 가지 매력 포인트만 있으면 네. 이게 내 취향이다 하시면 고르셔도 후회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벌써 3만 명 넘는 분들이 사전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또 쌍용에서 막 2교대까지 해가면서 지금 막 열심히 생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네네. 이번 기회에 또 쌍용도 좀 좋은 소식이 계속 맞아요. 많이 들려왔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겠습니다. 드네요. 사실 쌍용이 이제 SUV면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토레스가 나름 그 어떤 약간 컨셉카에서만 보여줬던, 지금까지는 컨셉카는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여줬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좀 컨셉카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잘 살려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좀 좋은 신호탄이 돼서, 네. 지금 이후에 나오는 후속 모델들도 지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델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좋은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토레스 잘 나왔다. 그 정도로 토레스 잘 나왔어 진짜. 네. 진짜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네. 쌍용 수고했어요. 네. 사실 토레스는
저는 그게 없어서 좋아요. 아쉬운, 이 다른 경쟁차 비슷한 차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승차감이나 뭐가 특별히 아쉬운 게 없어요. 파워트레인도 이거 얼마나 SUV에서 맞아요. 얼마나 뭐 빠르게 무섭게 달리실 거예요. 이 정도면은 파워트레인 충분하고 다른 뭐 우리가 소성능이랑 비교를 할 때 그거랑 아쉽다는 거지 파워트레인 충분하고 해서 이건 진짜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지금 이 승차감도 그렇고 그리고 없던 틈새 시장을 노린 약간 저는 그런 면에서 토레스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괜찮지 않나. 다음 모델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같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차박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